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13년 1월 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새해 벽두부터 두바이발 호재가 터졌는데요. 무려 1경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테마주인 히림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인 20만 건보다 훨씬 더 많은 비농업 부문의 고용 건수가 22만 3천 건이 나왔어요. 실업률도 3.5%가 나오면서 연준이 원하는 수치가 아닌 반대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급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반전의 계기가 됐던 것은 노동 참여율이 모처럼 증가를 했습니다. 62.2 계속 정책에 있다가 60.3%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32.73달러에서 30.82달러로 증가는 했지만 증가폭은 11월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를 했어요. 34.3시간으로 감소하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높아졌지만 주간 수익을 보게 되면 11월 달에 1125.91달러에서 1125.73달러로 오히려 감소했죠. 이런 세부적인 소식이 전해지니까 시장은 급반등하기 시작했고요. ISM의 서비스 PMI가 발표되면서 그 반등은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50을 하회하는 49.6이 나왔습니다. 50 이하로는 침체기로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PMI가 침체기로 빠지는데 오히려 시장이 환호했다.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의 금리 속도가 분명히 조정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침체기는 결국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침체기가. 여전히 고용시장이 뜨겁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3.6을 깨고 내려왔어요. 자, 캐리 트레이더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반등했다가 기술적 자리인 3.8을 진입하니까 조정기가 보였는데 경기 침체가 반영되면서 오늘 새벽에는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급반등을 했죠. 나스닥이 2.56% 급반등하면서 앞전의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했다는 게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반등을 해도 올라갈 때마다 또 다 두들겨 맞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올 수 없을 거고요.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만선이 깨지지 않고 반등했다는 게 위안이 될 수 있겠네요.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세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 BOJ 발표 후에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0.5% 수준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진입하게 되면 또 BOJ가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되겠죠. 찍어 누르면서 내려와서 안정적 흐름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냥 방관한다면 이 상단을 또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방어를 좀 하겠죠. 그러면서 엔화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강세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 140엔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추세가 좀 전환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갈 때 한 번에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꾸준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으로 수급에 부담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호재성 재료가 뭔가 더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적 범주 안에서 움직일 텐데 국내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에 있죠. 환율이 1,300원 깨고 내려와서 1,200원대에 안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지수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더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반등이. 그 배경에는 역시 환율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자, 종합주가 뉴스 보시면 미리 우리는 저점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금요일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5조는 그래도 나오지 않겠냐. 하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조를 무참히 깨고 4.3조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평소라면 삼성전자 주가는 뭐 박살이 났을 겁니다. 대형주지만 5% 이상 최소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을 텐데 이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전해진 데다가 수급상이 조금 개선됐다는 거, 환율 부담 이런 것들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미리 선반영 차원이라고 보고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서 이 55,000원을 지지하고 반등했던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해졌죠. 향후에 뭐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분명히 재고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비용 관리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하단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비중 조절 잘해야 될 거고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소식들이 나오면 그 뉴스를 계속 추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두바이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죠. 새해부터 두바이발 호재가 터졌습니다. 10년 동안 앞으로 1경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의 원소스는 CNBC에서 나온 거고요. 자, 미국의 CNBC에서 두바이발 호재가 터졌다. 무려 8.7조 달러. 엄청난 돈이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이 훨씬 넘는 돈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다. 취재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 소스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두바이 군주 겸 UAE 총리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두바이 경제 어젠다 D33을 추진했다고 글을 올렸어요. 10년 동안 두바이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고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겠다. 사우디에 네온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두바이에는 이 경제 어젠다 D33이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총 100개 정도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이날 공개한 프로젝트 일부를 보면 친환경 제조업 육성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6만 5천 개 정도 창출할 거고 전 세계 유명 대학도 유치하겠다. 그리고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워낙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두바이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신경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빙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일단은 이것과 관련된 중소건설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히림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이 두바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MOU 소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MOU 소식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또 새로운 테마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런 신산업, 뭐 친환경 제조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 그러면 굉장히 강한 그런 테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히림을 가지고 보되 계속 이 뉴스를 추적을 해보시면서 새로운 테마를 찾을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히림 같은 경우 과거 두바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죠. 공공기관에 디자인 설계에 참여한 이력도 있고요. 또 주상복합 빌딩에 디자인 설계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력도 오래되고 당장 뭐가 되진 않지만 항상 테마주는 그렇잖아요. 기대감만 갖고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서 한번 급등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두바이발 호재가 시장 수급을 부른다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핸들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 다만 테마주 논리를 이해 못하고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워낙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자, 히림이 이틀 연속 수급이 장악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급등이 나왔음에도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세력들이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이 되죠. 그래서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앞전에 보시면 네옴시티 관련주를 엮이면서 또 급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수급이 좋았죠. 자,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거래대금이 1,490억 터졌습니다. 회전율이 거의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 종목의 특성을 잘 보시면 지난번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왔을 때도 고점에 쫓아가면 굉장히 어렵지만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깨지고 또 내려와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떨어졌는데도 꼬리를 달고 반등을 줍니다. 이게 강한 수급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특성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이기고 추가적으로 급등해서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보유한 사람들의 몫인 거고, 그런 종목은 정말 100종목 중에 5종목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종 나오면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을 노리는 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날아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날아가지 않고 조정권에 들어와서 움직인다면 앞전에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래요. 앞전에 이렇게 세력이 장악되고 난 다음에 핸들링하던 세력이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이 수급을 형성하고 핸들링을 한다면 올라가면 힘들어지지만 떨어지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길게 놓게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멀미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논리를 모르고 대응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급등락해도 월봉을 놓고 보시면 2021년부터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전을 볼게요. 쭉 추세가 하향 추세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된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장대 양봉으로 월봉이 장악을 했는데 위에 꼬리가 다 달렸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장대 양봉의 몸통을 한번 보세요. 조금 깨끗하게 다시 보죠. 자, 장대 양봉의 몸통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반등할 기회를 다 준다는 소리예요. 떨어지면 반등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번 바람이 분다면은 이 장대 양봉이 몸통 위에서, 종가 위에서 두 번째 지금 장대 양봉이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봉이 완성된 건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하단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상단의 박스권을 정해놓고, 다시 박스권을 그려볼게요. 자, 이 상단의 박스권을 정해놓고 떨어질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는 구간 주기 때문에 내가 일봉에서 자리를 잡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그 반등의 자리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추세가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월봉상으로 1월달에 시초가인 8,160원을 월봉의 종가로 깨면 그때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조종시마다 기술적 자리에서 대응하면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꼬리가 달리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방송을 좀 한 해 쉬었는데요. 뒤늦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두바이발 호재도 지속 추적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